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내년 경제 성장률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1.6%입니다. 전망 자체를 1%대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정부의 대책에는 수출 지원책 같은 건 별로 없고 부실기업 정리 등 리스크 관리에만 힘을 줬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를 보고 경제 성장률 1%대의 의미,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정원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성장률이었습니다. 올해 6월만 해도 올해와 비슷한 2%대 중반으로 봤는데 이번엔 1.6%로 낮췄습니다. 통상 정부가 내놓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희망을 담은 목표치 성격이 강한데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입니다.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해서 수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성장률을 낮게 잡은 데는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꺾일 거라고 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5% 줄어들 거라 봤습니다. 수출은 이미 이달 20일까지 석 달 연속 줄어들었고 올해 연간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가장 많은 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 달성을 하는데 현재는 한 60% 이하의 공장 가동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우리 제품을 덜 수입하는 게 큰 부담입니다. 올해도 초에도 그렇지만 5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어렵고 비용도 증가하고 물류도 내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20% 이상은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엔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단 부실 기업 정리와 채권 시장 안정 같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기업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1.6%.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1%대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3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죠.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 IMF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코로나가 덮친 2020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도 미리 전망한 그 다음의 성장률을 1%대로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한가운데 있던 1998년 말조차도 정부는 이듬해 성장률을 2%로 예상했는데 이번엔 더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겁니다. 1%대 성장 시대엔 우리 생활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81만 명이 새 일자리를 얻었는데 내년엔 8분의 1인 10만 명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물가는 올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3.5%의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2%대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어서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거나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1%대 성장 시대를 정리하자면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못하고 기업은 돈을 많이 못 벌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내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마저도 워낙 대외 변수가 크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이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내년도 어렵다지만 일자리 한파는 벌써 닥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 문제를 짚어볼 텐데 먼저 청년 일자리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청년층 고용률이 조금 늘었다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늘어난 일자리의 70%가 이른바 알바 자리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살 취업준비생 권시현 씨는 지난달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이틀 하루 6시간 30분씩이라는 단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1년째 취업이 안 돼 궁여지책으로 택한 자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요식업 쪽으로 돌리게 됐는데 경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지난달 고용 통계를 보면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에 취업한 청년이 13만 명 늘어난 효과가 컸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이 아닙니다. 실제 고용 형태로 봤을 땐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7개 가까이가 일용직과 임시직입니다. 20대 강모 씨 역시 1년 내내 정규직을 찾았지만 결국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이렇게 뽑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다 지원을 해요. 워낙 귀한 자리니까. 더 큰 문제는 내년엔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한 구직 사이트 조사 결과 내년도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 그쳤습니다. 10곳 중 4곳은 줄이거나 안 뽑겠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어렵기는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중장년층의 일자리에는 가정의 생존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월급 봉투에 투잡을 뛰는 가장이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장소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입니다. 평일 낮 40, 50대 30명가량이 모여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입니다. 그전 회사에서 새로 시작했던 사업이 성과가 안 좋아서 사업 자체를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공고사직을 받았죠. 애들이 혹시 아빠의 실직을 알까봐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가장이 늘어난 건 곳곳에서 감원 한파가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부터 금융권까지 줄줄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0대의 고용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그렇고 고용도 어느 정도는 둔화 추세로 접어들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업이 있어도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버텨낼 재간이 없어서 부업을 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50대 김모 씨는 낮엔 건설업체에서 철거를, 밤엔 대리운전업체에서 기사로 일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기사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투잡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낮에 일하는 수입에 충당하는 거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추운데 새벽까지 일하면서 이처럼 투잡을 뛰는 가장은 올해 총 36만 8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부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엔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